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업무 수행 중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최신 법령 정보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오토웨이 업무 게시판 공정거래 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다음과 같이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에서는 일반적 내용인 CP의 개념과 필요성, 목적,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내 프로세스와 자율준수 협의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각 기업의 실질적 CP 운영 실적에 따라 CP 등급을 8등급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신문고를 설치하여 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준수 관리자가 주관하는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내 주요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경쟁법이 무엇인지와 공정거래법 내용 중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그리고 기업 결합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사는 특히 거래 거절, 계열사를 위한 차별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 지원,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경우 계열사 간 거래 시 부당 지원과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대부분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시책으로 추진됩니다. 이 또한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 주체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호 출자 금지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으로 기업 간 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 결합 심사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에는 기업 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 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챕터 3에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실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그리고 발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기술 자료 유용 행위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반드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기술 자료의 경우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챕터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렸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가 소관하는 11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는 크게 8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 조사, 위원회 상정, 위원회 심의, 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불복 손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인지 단계는 공정위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익명신고센터, 서면 실태조사 등 신고를 통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 등록, 심사 착수 보고, 심사 절차 개시, 위반 행위 조사 순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공정위 소속 조사관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데, 관련하여 진입 방해, 자료 삭제 등의 행위로 인해 조사 방해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상정 및 심의 단계에서는 심사관이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한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 및 의결 단계에서는 심의 결과를 도출하고 각 사건에 대한 의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사항으로는 무혐의, 종결 처리, 경고, 시정 명령, 고발 등이 있습니다. 의결서 송달 및 불복 단계에서 공정위는 의결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피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피시민은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불복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챕터 5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동반 성장과 지원을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협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공정위가 2007년 9월부터 동반 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간 삼각 공조 프로그램입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크게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구축,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지원 약속, 협력사의 상생 협력을 위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협약 준비, 협약 체결, 협약 이행, 기간 만료, 이행 평가, 인센티브 제공, 재협약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공정위 내부 인사 및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인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대트랜시스는 우리 회사와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법규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챕터 6에서는 필수 법규 중 첫 번째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편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용어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 편람 개인정보보호법 챕터에 있는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챕터 7에서는 필수 법규 중 두 번째인 청탁금지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 법인, 언론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자로는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 또는 금품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한 일반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 등 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해당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단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제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트랜시스의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때 본 편람 청탁금지법 챕터에 있는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시 법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매년 최신 법령 정보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편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편람에 없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법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